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8.15% 하락한 11만 500원에서 마감했는데요. 간신히 11만 원을 좀 지켜준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제 평은 그런 것 같아요. 좀 과하다 싶습니다. 과하게 하락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시장이 안 좋았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서 웬만한 바이오 종목들 역시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8%는 과한 것 같아요. 여기 한 11만원 정도, 11만 4천원, 5천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으면 상당히 좋을 뻔했어요.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살짝 개파락한 다음에 다시 플러스가 나면서 LB, 엘생, LB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나 싶었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일단 밀리는 것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오늘 종가 대비는 어제 대비 마이너스 8% 정도 하락을 했는데 과하다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빠진 이유를 살펴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특히 바이오 쪽에 좋지가 않았죠. 뭐 LB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관련주도 그렇고요. 뭐 그동안 잘 나갔던 신풍제약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갔고 또 악재도 있었잖아요. 자사주 처분 문제도 있었고 어떤 건데 거기에 비해 더 떨어진 모습이고 뭐 여하튼 오늘 일단 바이오 쪽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또 외국인의 바이오 매도세도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코로나가 더 강력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가을에 대유행 가능성, 그래서 재봉쇄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 감도 있고요. 또 미국 의회에서 여전히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난항이 겪고 있고요. 여전히 니콜라 노이즈도 존재하고 있고요. 플러스 좀 있으면 이제 추석 연휴인데 연휴 앞두고 차익 실현하는 물량도 있는 것 같고요. 이래저래 시장은 좀 안 좋았는데 글쎄 이 영향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는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현재로서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고 있어요. 변종 공매도가 있는 게 아닌지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고 구태여 악재도 없는데 물론 이제 에스모가 오늘 마감이 돼서 단기 재료 소멸로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서도 그것 역시 과한 것 같아요. 크게 물론 상승은 했습니다. 에스모 주목을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에스모 논문을 보면 물론 항서제약 논문이긴 하지만 23개 무더기 논문이 발표가 됐고 게다가 폐암 쪽도 있고 시장이 크다는 폐암 쪽도 있고 게다가 완전 간회까지 나온 뉴스를 이렇게 한 방에 죽이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물며 다음 주에 또 이벤트가 있어요. 세계 백신 대회까지도 있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죽일 단기 재료 소멸인지는 합리적으로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이미 변종 공매도 국민청원도 신청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변종 공매도 조사해 주세요라고 청원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우리 자산은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니까 거기 한번 신청도 다 같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주가행에서 공매도 포상도 걸었고 벌써 두 차례나 서울신문 1면 그리고 어저께는 매일경제 1면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서로 협조하면서 우리 자산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이렇게 댓글란에 뭐 다른 링크를 걸어서 변종공모도 청원해 주세요라고 링크 다셔도 상관없고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거기 링크 타고 가셔서 좀 청원도 부탁을 드리고 또 혹시라도 주가행 모금 이 관련 링크를 거실 수 있는 분들은 걸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 가서 도움을 주셔서 서로 우리 자산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공매도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오늘 에스모가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내린 에스모 K바이오 성과도 나왔는데 요게 단기 재료 소멸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하다 싶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잠시 후에 다시 해드리겠고요. 일단 이번 에스모 성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 다 내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23개의 무더기 논문을 발표를 했고 리보세라닙이 관심이 가져졌더라.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 에스모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이 효능을 입증을 했다면 이번에는 약의 적응증의 확대, 특히 글쎄 뭐 암을 꼭 시장성으로 놓고 보기는 뭐하지만요. 이미 간암 1차 치료제로서 캄렐리주마비랑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 연말에 탑9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시장 예측치는 위암 1차 치료제로 캄렐리주마비랑 아마
글로벌 3상을 곧장 하지 않을까, 1상 이상 패스하고 곧장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뭐 위암 2차 치료제로는 2018년도 때 나온 뉴스를 보시면 지금쯤에 이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고 곧장 글로벌 임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은 됩니다. 그 말고도 이번 에스모에서 발표를 했죠. 비소세포 폐암. 그래서 폐암 쪽으로, 특히 1차 치료제 쪽으로도 상당히 효능이 좋더라.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몸값을 충분히 올릴 수 있었던 학회였던 것 같습니다. 플러스 좀만 더 살을 붙여드리자면, 물론 오늘 주가는 좀 떨어졌으나 앞으로 뒤에 있을 호재들도 사실 많이 있죠. 가까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있을 세계 백신 대회 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거 말고도 아필리아 같은 경우도 늦어도, 정말 늦어도 올해 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약 3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분명히 유럽에서 출시가 될 거고요. 뭐 등등등 소식은 많이 있으니까, 일단 이 에스모가 재차 호재를 끌어주는 디딤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도 사실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걸로는 끝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에스모를 살펴보시니까 23개의 무더기 임상 결과가 발표됐고, 2건의 3상 임상을 비롯해 다수의 병용 임상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플러스 리보세라닙은 병용, 그러니까 콤보 임상에 가장 최적화됐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장점은 콤보 임상, 병용 임상에 탁월하다. 그래서 시장성이 더 높다라고 일단 현재 리보세라닙의 장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이번에 1회사랑 병용 임상 3상에 대해서는 특히 PFS 값이 좋았죠. 여기 13.7개월, 그 다음 대조군은 10.2개월, 그래서 좋았고 1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갑상선암도 월등한 결과를 보여줬고요. 간세포암 이상에서는 1차 치료제에 대해서 이만큼의 탁월한 결과를 도출했고요. 특히 식도암, 림프종, 비소세포 폐암에서는 완전 간에까지 나오면서 우수한 효과를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B 관계자는 항서제약 등이 진행한 수백 건의 임상은, 그러니까 항서제약에서 한 임상이에요. LB에서 한 임상이 아니라, LB의 또 이점이기도 하죠. 사실 약을 탄생시키기까지는 수많은 임상을 해야 되고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항서에서 한 이렇게 좋은 임상들을 갖다가 LB는 하면 되니까 시간적인 면, 그리고 금전적인 면도 이익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항서제약이 진행한 건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확대가 되더라라는 게 이번 에스모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플러스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지난번에 로열티 계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측값은 에로였어요. 일본 에로도 있고 북미권 에로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북미 한 다음에 약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예측을 하고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에스모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의 효능을 확실히 입증을 했다면, 이번에는 적응증 확대까지 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분명히 리보세라닙의 흔히 말하는 몸값을 좀 더 올리지 않았나,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에스모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주가는 글쎄요, LB만 놓고 보면은 8% 정도 과하게 빠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뒤에 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잠시 쉬어간다 한들 이게 역사적인 고점일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자면요, 사실 어저께 이런 윗꼬리가 나오고 오늘 여기를 감싸주는 꼬리 장악이 나왔다면, 어저께 L생 모습처럼 여기를 바로 직전인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약간 고속도로에 여기까지는 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윗꼬리 장악이 나왔다면 최소한 여기 17만원, 16만원, 17만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상승을 한 다음에 다시 자리 싸움을 보면서 그 뒤에 나오는 호재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오늘 와해가 됐어요. 물론 아직도 올라가는 추세는 유효는 합니다만 약간 이렇게 좀 큰 음봉이 나오면서, 특히 여기 몸통이 크면서 살짝 와해된 느낌, 그러니까 조정으로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부터 좀 중요한 게, 이날 때처럼 바로 곧장 양봉이 나와서 요거를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면 단기간 기간 조정을 거칠 것 같은데,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래서 뭐 10만원을 살짝 위협을 한다라고 하면은 재차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보시면 그런데, 일단 LB의 큰 모습을 보시면 우리 627 사태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당시 때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해주고 계속 빨간불 나오고 재차 상승을 해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를 보시면 여기 큰 산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큰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여기 큰 산 하나, 여기 큰 산 하나. 그래서 이 당시 때 곧장 한 번 더 쳐줬다면 여기 6만 원대까지 가서 여기까지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와해가 되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해줬어요. 약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해주고 이제 S모로 곧장 이렇게 올려줬죠. 그래서 보시면 바로 직전 고점까지 한 번에 이렇게 올려줬어요. 이 라인까지요. 이 라인까지 올려준 다음에 기간 조정을 짧은 기간 조정을 거쳐주고 한 번 더 쉬고 한 번 더 쉬고 아마 이 다음날일 거예요. 연봉 3개 나오고 거래 줄면서 그리고 곧장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번에도 여기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해주고 여기 매물 소화를 한 다음에 한 번에 여기 매물을 뚫고 다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약간 기간 조정이 들어간 것 같다. 여기서 재차 10만원대를 지켜주지를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 당시 때처럼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금방 회복을 해서 짧은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을 가능하겠죠. 다음 주에 세계 백신 대회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다시 가격 조정이 들어간다면 재차 그거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LB, L생, L파, 넥사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번 판에서는 L생이 대장으로 올라왔지만 LB가 딱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올랐던 LB가 오늘 약간 과한 조정을 해서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요. 여기 7만 5천 정도에만 있어도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찌됐던 시장 변수도 있었고 S모라는 단기 재료 소멸도 있었고 또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역시 우리가 우리 자산 지키자는 의미로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결국 우리 자산도 지켜내고 LB의 빠른 항암 신약 탄생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더 이상 암으로 고통받는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